보톡스를 맞으면 리프팅 효과도 있다. 턱선 라인, 턱끝, 눈꼬리 올림, 입꼬리 올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턱선이 명확하게 바뀌었죠. 치료 전후 자연스럽게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얼굴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얼굴이 조금 길어지면서 마치 윤곽 턱뼈 깎은 것처럼 가름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얼굴이 가름해지니까 되게 리프팅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얼굴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아름답게 바뀌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울세라 써마지는 좀 가격이 비싸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리프팅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PD님 오래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 잘 듣네요. 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울세라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보톡스는 근육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하는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당기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고 그럼으로써 리프팅을 할 수 있어요. 턱선 라인, 턱끝, 눈꼬리 올림, 입꼬리 올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저렴하게 보톡스를 통해서 해당 부분 리프팅 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리프팅의 첫 번째는 윤곽 보톡스라고 해서 턱선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했는데 턱선에서 목으로 쭉 이어지는 넓은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은 턱을 턱선 밑에서부터 목까지 쭉 당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정말 강하게 수축하거나 힘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부분의 근육이 팽팽해지니까 턱선이 좀 불명확하게 되겠죠. 우리가 해당 부분의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울세라? 써마지? 가장 간단한 게 바로 보톡스죠. 보톡스의 기본 원리는 해당 부분에다 보톡스를 쭉 놓게 되면 그 근육의 힘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후 사진을 보니까 턱선이 명확하게 바뀌었죠.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놔서 근육이 턱뼈 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수술이나 어떤 울세라처럼 쫙 달라붙는 건 아니고 정말 시술하는데 시간 한 2-3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통증도 별로 심하지 않죠. 그리고 비용도 아주 쌉니다.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되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이쪽 부분에 대칭으로 보톡스를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을 조절 잘못하게 되면 한쪽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한쪽 부분은 덜 들어가니까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경험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이 용량 조절을 잘못하면 모든 근육은 기본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 당기는 밑에 이 고개 숙이는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영구적인 비대칭이나 영구적인 이런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 보톡스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입꼬리 쪽에 밑으로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쪽 부분을 보톡스를 놓아서 리프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입꼬리 보톡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입꼬리 쪽에 있는 근육은 입꼬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는 근육인데요. 입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 있고 이쪽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 그 내리는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당연히 이 내리는 근육이 힘이 세지면 사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되게 이제 한 40대 50대 나이가 들수록 이걸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표정을 지으면 그 근육이 강화돼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청문회 때 그런 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 간단하죠. 시술하는데 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근육이 약해지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약해지는 부분이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원장님 입꼬리 보톡스 받았더니 왜 가만히 있는데 입이 안 올라가요?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육을 우리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 그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찍을 때 웃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좀 미소를 지을 때 조금 더 잘 웃어지고 미소가 잘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치료 전후 다른 것보다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약간 자연스럽게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꼬리 보톡스는 뭔가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금 부드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 입 주변에는 정말 여러 근육이 많아서 용량을 잘못 넣거나 타겟팅을 잘못하면 입을 좀 오므리거나 말을 하거나 한쪽에 좌우 비대칭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정확한 포인트에 넣어야 되는 간단하지만 정교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입꼬리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부학 사진을 보니까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보통 이 부분에 보톡스도 많이 넣죠. 일반적으로 자갈턱 보톡스, 턱끝 보톡스라고 하는데, 원장님 이거는 그냥 자갈턱 생기는 것만 개선하는 거지 뭐 리프팅이나 얼굴이 좀 뭐 그런 거랑 관계없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 치료 전, 치료 후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수축이 덜 되니까 근육이 약간 늘어지게 되겠죠. 사람 얼굴이 무조건 뭐 길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턱 끝이 작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 넓게 느끼시는 분들은 뭔가 얼굴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얼굴이 조금 길어지면서 얼굴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아름답게 바뀌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리프팅은 아니죠. 하지만 위아래로 작은 얼굴이 길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 간단합니다. 시술하는데 2분도 한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입 주변에는 말도 하고 식사하고 정말 근육이 많아요. 해당 부분에 이게 좌우 비대칭을 하게 되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하게 되면 내가 빨대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 때 조금씩 뭔가 흘러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입 주변 보톡스를 할 때는 부드럽게 놓는 방식으로 가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원장님 효과는 너무 좋고 얼굴도 길어지고 좋은데 말할 때 어색하고 식사할 때 뭐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다행인 거는 4개월 정도 지나면 돌아오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부족하면 추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만져보면 큰 근육이 있죠? 이쪽을 보톡스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사각턱 보톡스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이쪽 부분이 좀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근육의 비대에 의한 사각턱 보톡스, 이 부분들을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얼굴이 좀 가름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리프팅은 아니죠. 넓어진 얼굴을 좁게 해서 마치 리프팅 한 것처럼. 어렸을 때 혹시 다쳐가지고 기부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 2달 정도 기부스한 적이 있는데, 기부스를 딱 풀고 나니까 제 종아리 근육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점점 위축이 되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이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수축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 서서히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는 다른 보톡스랑 다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고 1, 2주 지났더니 에이 효과 없네, 내 속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6주, 7주 지나다 보면 주변에서 혹시 너 뭐 다이어트 하니? 얼굴에 무슨 수술했니?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점점점 가늘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무슨 말인지 딱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윤곽 턱뼈 깎은 것처럼 가름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얼굴이 가름해지니까 되게 리프팅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개그맨 김준현 씨 아시죠? 한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귀 옆으로 뭐가 되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 보이시죠? 지난주에 환자분한테 울세라 시술을 하는 도중에 여자분이셨는데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크셔서 환자분 지금 울세라에서 리프팅은 되는데 이 부분은 침샘 보톡스 맞으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살이 아니라 침샘이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각턱 보톡스랑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귀 앞쪽이 좀 볼록 튀어나오고 마치 옆쪽으로 뭔가 커다란 바람을 넣은 것처럼 귀 뒤쪽, 앞쪽, 큰 경우는 턱 밑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각턱 보톡스도 할 수 있고, 침샘이 비대한 분은 같은 부위이긴 하지만 침샘 보톡스로 줄일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톡스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이 사각턱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를 헷갈려서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침샘 보톡스를 해야 되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다 효과는 떨어지겠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비대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돼서 보톡스를 맞으면 비싼 돈, 수백만 원 들여서 윤곽 수술한 거랑 좀 비슷하게 이 부분은 효과 많이 좋아요. 쭉 얼굴이 좀 가름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사각턱 보톡스 의외로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좀 무서워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부작용이 뭘까요? 볼페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톡스를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볼페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볼페임이 생길까요?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턱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이어지는 근육이 바로 우리 사각턱 보톡스를 놓게 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턱
턱뼈 라인에서 약간 위쪽 부분만 구분해서 해당 부분만 정교하게 적정량을 놓아야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막 공장식에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바쁘셔서 막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윤곽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쁘다 보면 약간 생각보다 위쪽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부위가 아니라 위쪽으로 주사를 놓게 되면 그 근육이 약해지니까 볼페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각형 보톡스는 약간 좀 비만이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손을 푹 집어넣어서 반드시 턱뼈를 손으로 만져서 윤곽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포인트를 넣어야지만 볼페임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놓더라도 욕심을 좀 부려서 너무 과하게 넣으면 보톡스가 위로 퍼져서 볼페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40대, 50대 올라가다 보면 해당 부분의 지방과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좀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근육이 약해져도 볼페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각턱 보톡스는 정확한 위치에 적정량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한테 넣어야 될지를 잘 구분해서 놓는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볼페임이 생기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근육이 힘이 강해서 눈꼬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놓는 보톡스를 눈꼬리 올림 보톡스라고 하는데,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눈 주변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 당연히 측에 있는 근육이 밑으로 이렇게 근육을 당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톡스를 놓으면 당기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꼬리 보톡스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꾸준히 맞는 분들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사항은 보톡스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맞게 됩니다. 입꼬리 보톡스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울세를 하겠습니까?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작용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 눈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큰 혈관들은 피하시겠지만 모세혈관은 솔직히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싱을 한다든지 마취크림 바르면 혈관이 수축해서 그 가능성이 줄기는 하지만 가끔씩 멍이 좀 드는 경우가 다른 부위에 좀 많고요. 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이 눈 주변은 정말 좌우 비대칭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조금 용량을 실수하게 해서 눈이 좀 비대칭이 되면 정말 보기 싫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리터치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가 부분도 올려서 눈을 조금 처진 부분을 올리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리를 보면 얼굴에서 밑으로 당기는 근육들에 보톡스를 놓고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위로 쭉쭉쭉 올리는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때 어떤 보톡스의 반대 보톡스라는 게 발달돼서 여기 올리는 근육에다가 반대 보톡스라는 막 개념이 있다고 치면 이거 올려주면 진짜 리프팅이 될 건다고 생각했는데 보톡스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약은 아니지만 그 해당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개발됐습니다. 바로 EM페이스 엔진 리프팅 같은 건데요. 엘리베이터 근육들, 올리는 근육들 옆에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 근육을 강화시키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EMS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두껍게 말리면 올라가게 되고요. 주로 많이 하는 부위는 이쪽 중안면부의 위쪽 올림근들, 그 다음에 이마 가까이에 있는 이마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눈이 올라가고 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보시면 패치를 양쪽 볼과 이마에 붙였죠. 그런 걸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효과를 조금 더 좋게 하려면 패치를 붙이고 아까 입꼬리 보톡스를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거꾸로 우리 PD님한테 너무 얄미워서 이분들한테 내가 얼굴을 나쁘게 하고 싶다, 여기다 보톡스 넣고 이쪽에다 패치를 부르면 얼굴이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뭐 농담을 한 거고,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또 비싼 울세라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보톡스를 통해서 얼굴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나는 뭐 눈이 좀 문제가 있네, 턱이 조금 문제 있네 하는 분들은 뭐 가볍게 받을 수 있겠고 부작용도 그렇게까지 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